지금 이 시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데 지금 내 곁에 진짜 남은 게 뭐가 있지? 은퇴를 하고 나면 아침마다 갈 데가 없어집니다. 수십 년을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으로 불리던 내가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옛 동료들도 하나둘씩 소식이 끊깁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배우자와도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고 밥상머리에서 서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하는 생각.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됐던가. 돌아보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서늘함이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추구하느라 소진되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느라 소진된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수 씨, 올해 66입니다. 38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임원까지. 회사가 곧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출근하면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인의 의식. 처음 2달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동안 못 가던 산도 가고 책도 읽고. 하지만 석 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전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 일터로 떠났습니다. 정수 씨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증시 전망, 부동산, 청년 실업 다 남 얘기 같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유명인 근황, 먹방, 여행, 자기 세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점 바깥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첫 월급날 사 입은 양복,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 함께 등산 갔던 동료들.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30즈음에 찍은 사진.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던지. 첫 번째 진실, 욕망은 끝이 없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식의 성공. 그것을 얻으면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걸 또 채우면 또 새로운 욕망이. 이 끝없는 욕망의 사이클이 우리를 평생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커진다. 쇼펜하워는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쓸모 없어지는 것, 잊혀지는 것, 외로움. 그런데 이것을 피하려 집 안에만 있을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파도는 피하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몸을 던져 파도 안으로 들어가면 파도는 그냥 물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진실,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재능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잘 나가는 사람이고 모임에 불려다녀야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말합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외부의 소음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고. 파티에 가고 모임에 나가고 SNS를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진정한 풍요로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면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쇼펜하워는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기를 온전히 맡아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손자 손녀가 말을 걸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커집니다.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한 두 다리, 오늘 먹은 따뜻한 밥, 자다 깨서 연락해오는 자식의 목소리.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덜 원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드십시오. 정수 씨는 사진첩을 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했다는 것을. 회사 생활에 치여 3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취미였습니다. 그는 중고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 기대가 됐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추운 겨울,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바라지도 너무 밀어내지도 않는 것, 박정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던 어느 봄날, 그는 공원 벤치에서 홀로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방울이 터질 때마다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예뻐서 찰칵. 그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참 따뜻하네요. 정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가 됐습니다. 아내와도 함께 산책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처음 40년은 텍스트를 쓰는 것이고 그 이후의 30년은 그것에 주석을 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주석을 달기 시작하는 시간 앞에 서 계십니다. 텍스트, 즉 젊은 시절의 경험이 쌓였기에 이제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은퇴의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디어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입구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취미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창밖의 빛이 어떻게 달랐는지 눈여겨보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오늘 저녁 밥상에서 한마디 더 건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훨씬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내일 아침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